여러분 안녕하세요. 샘이 들려주는 한 권의 책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으로 여러분이 보았을 그런 책인데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을 읽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동화작가 황선미 씨의 작품입니다. 황선미 씨는 내 푸른 자전거, 여름나무, 목걸이 열쇠 등 동화를 많이 쓴 작가인데요. 이 소설 역시 동화예요. 동화는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책은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등장인물들이 모두 동물이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동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물에 빗대어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화소설이기도 해요. 우화소설의 좋은 점은 독자들에게 작품의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알아보기로 해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맞아요. 잎삭이었죠. 잎삭은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난용종 암탉이었어요. 난용종이란 알을 낳는 용도로 키우는 양계장의 닭의 종류예요. 그리고 주인공인 암탉의 이름은 잎삭이었어요. 잎삭은 주인공이 자기 자신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죠. 그런데 왜 잎삭이라고 자기 이름을 지었을까요? 자, 양계장에서 늘 알만 낳는 잎삭은 마당 끝에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아카시아 나무의 잎사귀를 특히 부러워했지요. 아카시아의 어린 잎사귀가 다 자라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것을 보고 잎삭도 아카시아의 잎사귀처럼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잎사귀와 비슷하게 잎사귀라고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날지 못하는 청둥오리가 나오죠. 이 청둥오리는 나그네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원래는 야생오리였는데 날개를 다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는 집 마당에서 집 오리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렇지만 언제나 외톨이였어요. 그리고 이 나그네는 잎사귀 죽은 닭들과 흙구덩이에 버려졌을 때 족제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고 마당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자신이 죽기 전까지 잎삭의 친구로서 가까이 머무르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초록머리의 아빠가 되지요. 자, 그럼 초록머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초록머리는 아빠 나그네와 엄마 뽀얀 오리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예요. 엄마인 뽀얀 오리는 알을 낳자마자 족제비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그래서 버려진 알은 잎삭이 발견하게 되고 잎삭이 품어서 탄생시키게 됩니다. 초록머리는 자신이 새끼 오리일 때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엄마인 잎삭만을 의지하고 살게 되죠.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한때는 다른 집오리들처럼 주인집 마당에서 살기를 원하기도 했지만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결국 청둥오리들을 따라 떠나게 됐지요. 자, 그리고 이 소설에는 수탉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토종닭으로 잎삭과는 처지가 완전히 다른 닭들이었어요. 자유롭게 마당에서 살았고
또 인간 주인이 주는 먹이를 편안히 받아 먹으면서 병아리를 까서 기를 수 있는 특별한 대우를 받은 닭들이죠. 바로 잎사귀 꿈꾸었던 삶을 사는 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숙탁은 마당에서 사는 가축들의 우두머리였어요. 큰 벼슬 가지고 있으면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른 가축들의 리더의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공포스럽고 사나운 동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족제비입니다. 족제비는 마당의 동물들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어요. 알을 낳지 못해서 다른 죽은 닭들과 산채로 구덩이에 버려진 잎삭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당의 병아리들을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작품을 다 읽고 나면 족제비를 동정하고 이해하게 돼요. 비록 초록머리의 엄마였던 뽀얀어리와 잎삭을 잡아먹었지만 그것은 자신과 새끼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약한 동물을 잡아먹어야 하는 것도 자연의 법칙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펼쳐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잎삭은 양계장에서 살면서 늘 마당 끝에 심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를 부러워했어요. 왜 그랬나요? 맞아요. 아카시아 잎사귀는 늦은 가을까지 살다가 노랗게 물든 후 져버리지만 이듬해 봄에 연한 초록색으로 다시 태어나서 향기로운 꽃을 피워냈어요. 잎삭은 자신도 그런 잎사귀처럼 뭔가를 피워내고 싶었죠. 그 뭔가가 뭘까요? 그래요. 자신의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탄생시키는 일이에요. 양계장에서 알만 낳고 또 그 알을 인간들에게 빼앗긴 잎삭으로서는 가장 큰 꿈이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잎삭은 양계장에서 알을 낳고 살다가 주인에 의해 죽은 닭들과 구덩이에 버려져요. 왜 버려질까요? 네, 맞아요. 그것은 잎삭이 알을 잘 낳지 못했고 먹이도 잘 먹지 않아서 주인 부부는 병이 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채로 버렸어요. 잎삭은 왜 마당에서 다른 가축들과 살지 못하나요? 구덩이에 버려진 잎삭은 족제비가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사는 청둥오리 나그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둥오리와 함께 그토록 살고 싶었던 마당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곳에서 살지 못하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요. 수탉 부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이 모두 반대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 이방인이 끼어들어 걸리적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잎삭이 있어야 할 곳은 양계장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규칙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당을 벗어난 곳에 거처를 마련하게 돼요, 잎삭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잎삭은 버려진 알을 품게 됩니다. 그 알은 누구의 알인가요? 맞아요. 마당에서 늘 외톨이로 지내던 청둥오리 나그네와 그의 짝이었던 뽀얀 오리 사이에서 태어난 알이죠. 그런데 뽀얀 오리가 족제비 습격으로 죽는 바람에 잎삭이 자신의 알처럼 품게 됩니다. 청둥오리 나그네는 잎삭이 알을 품어주는 동안 어떤 행동을 했나요?
그렇죠. 밤마다 잎사 근처에서 족제비의 습격으로부터 알과 잎삭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리고 낮에는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먹이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잎삭에게 가져다 줍니다. 어미를 잃은 자신의 알을 품어준 잎삭이 정말 고마웠을 거예요. 알에서 아기 오리가 태어날 무렵 청둥오리인 나그네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나그네는 족제비의 배가 굶주렸을 시기가 왔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기 오리가 족제비의 먹이가 될 위험을 미리 알고 스스로 족제비의 먹이가 되죠. 정말 나그네 청둥오리의 부성에 가슴이 아파옵니다. 청둥오리 나그네는 죽기 전에 잎삭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마당으로 가지 말고 저수지로 가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기 오리가 살기에 마당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아기 오리는 자신처럼 날지 못하는 청둥오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수지에 살면서 언젠가 날아올 청둥오리떼를 기다렸다가 그들과 합류하는 것이 아기 오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상은 나중에야 이 말의 뜻을 깨닫게 돼요. 잎삭은 나그네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기 오리를 마당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나오고 마는데요. 무엇 때문인가요? 그래요. 수탉 부부 등 마당에서 사는 동물들이 이 둘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인간 주인 부부는 초록 머리를 탐내게 돼요.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개의 끝을 자르려고 했지요. 그리고 끈으로 나무에 묶어두어서 초록머리가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뻔해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삭은 마당은 초록머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둘은 탈출을 하게 되죠. 마당을 탈출한 잎삭은 초록머리를 저수지 근처에서 데리고 살면서 청둥오리떼와 함께 지내게 하고 자신은 갈대밭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굶주린 족제비가 초록머리를 노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잎삭은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나요? 맞아요. 우연히 발견한 굴에서 잎삭은 족제비의 새끼들을 발견하게 되고 족제비의 새끼들을 위협하면서 족제비가 초록머리를 못 잡아먹게 합니다. 야생 청둥오리 무리와 잘 어울리게 된 초록머리는 봄이 되자 청둥오리떼를 따라 잎삭 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잎삭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잎삭은 초록머리가 떠나는 게 아쉬웠지만 청둥오리 무리에 잘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늘을 날고 싶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쪽제비가 잎삭의 목을 물게 되고 잎삭은 족제비의 습격을 받아 그만 죽고 맙니다. 잎삭은 쪽제비의 이빨에 목이 물려 죽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나요?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으나 차츰 밝아지기 시작했고 눈부시게 파란 하늘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신도 맑아졌으며 모든 게 가뿐했고 몸이 깃털처럼 떠오르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뜯어먹을 족제비의 새끼들이 자기가 마지막으로 낳았던 알처럼 느껴졌어요. 잎삭은 자신의 죽음을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 죽음조차도 원망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입상은 죽음으로써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죠. 그리고 하늘을
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잎삭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잎삭은 양계장에서 알을 낳는 용도로 키워진 닭이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자신의 알을 품어서 탄생시켜 보지 못했죠. 그래서 잎삭의 꿈은 자신의 알을 품어서 병아리로 탄생시켜 보는 게 꿈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를 잃은 오리알을 발견하게 되고 그 오리알을 품어서 탄생시키죠. 그리고 새끼 오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키워내면서 잎삭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을 날아보는 거였어요. 잎삭은 죽음으로써 영혼이 하늘을 높이 날아올라서 죽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소설에는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동물로 비유돼서 등장합니다. 양계장의 닭처럼 사는 사람, 마당의 수탉부부처럼 사는 사람,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 그리고 잎삭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생각해서 한번 글로 써보세요. 자, 여러분,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좀 슬퍼요. 그렇지만 잎삭은 행복했을까요? 그래요. 잎삭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잎삭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 봤죠.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잎삭은 마지막 장면에서 족제비의 습격을 받아 죽었지만 행복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잎삭처럼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봐요. 항상 어떻게 사는 삶이 훌륭한 삶이고 행복한 삶인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